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 지명자의 청문회가 밤사이 열렸습니다. 옐런의 발언은 대부분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고 또 기대를 충분히 충족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위적 약달러를 지향하겠다. 그리고 외국의 환율 조작에도 강경 대응하겠다. 시장 중심 환율 정책을 강조했고요. 미국 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하며 이 대규모 부양책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중국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하고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강경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죠. 제닛 옐런의 발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닛 옐런 하면 전 연준 의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전통적인 경제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고 어떤 인물인지부터 먼저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연구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거시 경제학자이고 케인즈 학파적 성향을 따르는 학자입니다. 즉 우리가 그 옐런 그 재무장관 지명자의 논문을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읽게 되는데요. 특히 그 노동경제학에서 네. 최저임금이나 미국의 경기와의 관련을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미국 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옐런 지명자는 젊었을 때 이런 공직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네. 연구에만 집중하였던 사람인데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우리가 아는 연준 의장을 지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재무부 장관을 지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정책을 이끄는 3대 중요 정책을 자리를 모두 역임을 하였던 최초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것인데요. 이 경기 부양책의 실질적인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옐런 지명자가 어떻게 미국의 재정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케인즈 학파 성향을 보이고 있고 최저임금과 경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또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 하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해임하겠다라고 위협하며 금리 인상을 강요하는 등 갖은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제롬 파월 의장 그리고 제닛 옐런 아직 지명자이긴 하지만 초대 재무장관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이제 정부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과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아마도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인 압박을 받은 시절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미국 연준과 독일의 분데스방크 두 중앙은행이 미국 대통령과 의회로부터 가장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내리거나 실업률이 오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이자율을 내리라고 상당한 압박을 하였고 네. 또 실제로 파월 의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적인 검토까지 하였지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와 파월 의장은 원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연준의 의장과 이사로서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두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과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성향이 상당히 유사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파월 의장과 재정 정책을 관장하는 옐런 재무부 장관 사이에 상당한 정책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확고한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기조는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과 관련돼서 또 제닛 옐런 의장이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추구하지 않겠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지는데 이 발언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발언인데요.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케인시학파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가 않으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좋게 고친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지만 네. 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개입을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반대하는 시장 원칙론자입니다. 따라서 외환 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미국의 달러화 가치를 높인다든지 하락시킨다든지 하는 인위적인 조작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는데 그 말이 아마도 미국 정부가 앞으로 달러 약세를 용인해서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고 우리나라와 대만과 독일과 같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게 환율 면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약달러에서 돌아서겠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측했던 부분이고 알려진 바도 있었죠. 이게 우리 외환 시장에도 바로 반영이 됐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올랐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나타난 결과물인데 앞으로의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예전 강달러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냐?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단순히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수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미국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또 이전에 퀀티테이티브 이징, 즉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통화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달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화가 약세가 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볼 수만도 없는 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일단 대형 경기 부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자동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달러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제조업과 수출은 상당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무역 적자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또다시 달러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옐런 지명자가 원래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하던 통화 조작국 또 조작 후보국에 대한 지정을 계속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통화 조작 예비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외국 국가들이 정부들이 그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취임 전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 확정 지었죠. 물론 의회를 거쳐서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상당히 통큰 경기 부양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닛 옐런 지명자는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죠. 즉 대담하게 액트빅 크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런 경기 부양책이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득이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뜻으로 읽혀지는데 저희가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제넷 옐런 의장이 의장 시절과 그 재무부 지명자 시절 그리고 학자 시절에 계속 주장하던 바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게 정부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이제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고 그 경기 부양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아주 명확하게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하였는데요. 지난 미국이 4년간 재정 지출 적자가 무려 50%가 증가해서 정부의 부채가 지금 21조 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의 거의 GDP 규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그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전 옐런 교수의 그 논문을 보면 이 경기가 안 좋아서 결국 고용이 떨어지면은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감소해서 장기 불황으로 간다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미국도 일본처럼 30년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이 장기 불황과 그 고용의 악화인데 이거를 가장 피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들을 도와줘서 경기 부양을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롬 파월 의장도 상당 기간 저금리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도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당분간 뭐 자산 매입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고 지금 뭐 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 이런 기조를 본다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뭐 전반적인 흐름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옐런 지명자 발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읽혀지는 게 대중국 관련된 발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중국 강경책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는 그러면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제니 옐런 의장의 발언을 보면 강경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트럼프 정부보다 대중국 전략이 더 강화되고 더 정교해질 것으로 더 정교해질 것이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거의 그 모든 중국에 대한 그 정책이 아주 강경하기만 하고 그 내용 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면이 많았는데요. 이번 바이든 정부는 상당히 준비된 상태에서 대중국 압박을 정교하고 좀 더 강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3천억 달러의 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중국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기술 탈취라든지 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자국 공기업과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금융 지원 그리고 법적인 지원을 하지 말 것을 법령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데요.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집중을 해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의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 그다음에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은 그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바이든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부통령을 하였는데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우리는 중국이 국제 무역과 경제 질서의 법칙을 쓰는 걸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바이든 정부는 더욱 대중국 기조를 강경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오늘은 뭐 제니 옐런 지정자의 말에 호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기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바이든 정부가 대형 재정 정책, 확장 정책을 시행할 거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또 소비자의 소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물건을 더 사니까 물가도 오르고 이자율도 오르고 따라서 그런 면은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세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옐런 지명자가 한 발언 중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얘기도 했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법인세를 대폭 낮춤으로써 증시가 거기에 환호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역으로 따져 본다면 이건 증시에 반대로 부담이 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10% 이상 삭감하였던 그 코퍼레이트 텍스 법인세에 대해서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계가 이미 지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낮은 법인세에 적응하여서 그 이익을 많이 본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를 다시 원상 복귀를 한다면 그에 대한 반발도 작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당선인 내일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 이제 취임식이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내일 또 모닝벨 시간에 더 자세한 분석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